강아지가 갑자기 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심하게 떨며 의식은 없어지고 앞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입을 딱딱거리고 침을 흘리며 힘들어합니다. 이런 발작을 처음 보는 보호자분들은요, 굉장히 당황하고 겁을 먹게 되는데요. 갑자기 보이는 생소한 모습에 아마 많이 놀라고 무서울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면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줘야 하고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하고 어떤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봐야 하는지 강아지 발작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작의 증상은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발작 직전에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후 발작이 일어나고 발작 후기, 이렇게 3개 증상으로 나누어 보이게 됩니다. 발작 전기, 즉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짧은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숨으려고 하거나 굉장히 흥분하여 여러분을 향해 무언가 이상하다고 짖으면서 알리기도 합니다. 나 곧 발작 일어날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해, 속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 곳을 쳐다보며 울부짖거나 한 곳을 서성이며 왔다 갔다 하는 페이싱 동작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핥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몸에 생기는 이상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다가 발작이 시작되면은요, 의식 없이 턱을 움직이며 딱딱딱거리며 이를 부딪히기도 하고요. 침을 과도하게 흘리고요. 배변이나 배뇨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세가 경직된 채 못 움직이고요. 가만히 멍하니 서서 침만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심하면은요, 드러누워서 전신의 근육은 굳고요. 앞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마치 사람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듯한 페달링이라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부분 발작의 경우는요, 눈동자만 움직인다던가 입만 실룩거린다던가 아니면 앞다리만 까딱까딱거리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발작이 끝나면은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며 어리둥절해하고 방향 감각을 소실해서 벽 쪽으로 걷기도 하고요. 또는 한동안 운동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합니다. 피곤해져서 바로 잠들기도 합니다. 그럼 강아지에게요, 갑자기 나타나는 발작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아지 발작의 원인은요,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발작인 간질, 그리고 뇌가 원인인 뇌성 발작, 머리 이외의 몸의 문제인 뇌외성 발작으로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원인이 없거나 머리가 문제거나 몸이 문제인 이런 발작이죠. 특발성 발작은요, 강아지에서는 사실 흔한 편입니다. 우리 사람에서도 가장 흔한 발작입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것입니다. 이유 없는 발작으로요, 주로 저먼 셰퍼드나 비글, 닥스훈트,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품종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종종 보이게 됩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정도의 간격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이 지속된다면요, 이때는 특발성 발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문제인 뇌성 발작의 경우는요, 그야말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로 MRI 검사를 통해 찾기도 하는데요. 어린 강아지는 뇌수조증 같은 선천적 문제이거나 뇌수막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7살 이상의 노령견에는요, 뇌 종양으로 인해 경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머리가 아닌 뇌외성, 즉 몸의 문제로 발작이 생기는 경우는요, 저혈당이라든가 간성 뇌증 같은 간의 질환으로 발작을 한다거나 적칼슘 혈증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문제, 당뇨병,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혹은 고혈압, 열사병 등으로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강아지가 발작을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줘야 할까요? 우선 첫째는요, 침착하셔야 합니다. 놀라셨겠지만은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서 허둥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강아지를 안거나 혹은 만지는 행동은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빠르게 주변 정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강아지가 발작 중에 넘어뜨리거나 깨트릴 것이 있다면요, 빠르게 치워주시고요. 몸을 떨면서 팔을 움직이는 발작 행동 중에 주변 사물에 부딪힐 만한 것이 있다면요, 쿠션을 대어줍니다. 절대 발작 중인 강아지를요, 안거나 만지거나 건드려서 안 됩니다. 마사지를 한다든가 만져서 자극을 주는 행동은요, 발작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작하면 주물러 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두시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만약에 높은 곳에서 발작 중이라 혹은 계단이나 침대에서 발작 중이라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요, 빠르게 안아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작 중 구토를 한다면요, 입안의 토사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입안의 이물을 빠르게 긁어내셔야 합니다. 이 외에 최대한 만지지 말고 자극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주변이 안전하다면요, 바로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발작의 양상이나 발작의 시간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하든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발작 시작했습니다, 몇 분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 후에 발작의 지속 시간과 발작의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한 후 동물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요, 강아지는 아마 평소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발작은 대개 길어야 3에서 5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요, 완전히 정상적인 강아지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과 발작의 지속 시간을 알려주면은요,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발작의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원인을 찾고요. 원인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다면요.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요. 발작의 원인을 못 찾는 간질과 같은 특발성 발작이라도요. 항경련제를 통해 꾸준히 치료하면요. 발작의 주기를 늘리거나 횟수를 줄여서 강아지의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강아지의 발작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며 처음 접해보는 보호자분들은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잘 숙지하시어 혹시 모를 강아지의 발작 시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아지가 발작 중이라면요 절대로 만지거나 주무르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요 강아지의 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